재무적 요새, 재무적 방파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 보통 유튜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여러분 오늘도 성공한 독일 IT 기업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예전에 한 2번 정도 소개한 분입니다. 이런 것도 참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AI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다르게 한 겁니다. 이게 이미지가 환한 겁니다. 이렇게 젊은 날 사진을 여러분들 스캔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겠네요. 성공적인 IT 기업 이야기. 미국 사람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소중할 것 같거든요. 참 그래도 이런 멋진 시대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매일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분은 IT 기업을 운영해서 상당히 성공 중견기업입니다. 독일의 메인보라 울프라는 이런 IT 기업을 운영해서 상당히 성공한 그런 성공 기업가입니다. 홀거 볼퍼. 홀거 볼퍼. 직접 여러분 상장해 가지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주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에 그렇게 여러분들 기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죠. Less technology, better business. 그죠? 오늘 여러분들 딱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X에 들어갔는데 맨 위에 이분이 올라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대부분을 이분 이야기를 다 추적해 본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홀거 볼퍼, 홀거 볼퍼죠. 홀거 볼퍼, 독일 IT 기업가. 이분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런 직원들 월급도 줘보고 그다음에 자기 회사의 재무전략의 일환으로서 잉여자금을 비트코인을 사서 대차대조표에 채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회사 차원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분 여기는 로그 비트코인 가격, 이거는 여러분들 탄생 일수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격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은 몇법칙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몇법칙입니다. 비트코인의 구조는 몇법칙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연의 힘처럼 성장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군이 될 것입니다. 2046년이 되면 $10,000,000,000에 도달할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많은 개별 주식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 고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군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영어하고 한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정리해 준 겁니다. 이렇게 IT 전문가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별 주식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이길 수 있지만 개별 주식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능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곡선이 역 S자니까 보통 주식들은. 그죠? 아주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들으실 때 몇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IT 기업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독일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홀거 볼프는 비트코인을 자연 법칙처럼 예측 가능한 초강력 성장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6년까지 1,000,000,000 불을 돌파할 것으로 강력하게 전망합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산군으로서는 비트코인을 따라올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설이니까 이분의 개성은 틀리겠지만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동의한다고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이용해 이게 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모델을 이용하는 겁니다. 모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개 갖고 있으면 20년 지나면 $10,000,000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10,000,000 가겠죠. 한 개 갖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지금 돈으로 170억 정도 불어나는 겁니다. $1,000,000는 어떻게 되겠냐. $1,000,000는 여러분들 한 7, 8년 정도 걸리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X축은 2009년 이후에 로그 스케일로 여러분들 연수를 한 거고 Y축은 비트코인 가격을 또 로그로 그래서 로그 차트라고 그렇게 하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거를 여기까지는 실제 데이터를 썼고 2019년까지 2020년 이후는 전망한 겁니다. 자기가 찾아낸 모델을 가지고 전망한 겁니다. 붉은색은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전망치하고 실제치가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푸른색은 본인이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한 2009년 데이터부터 2019년 데이터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걸 홀그 볼프 씨가 고정 글로 올려놓은 겁니다. 오래간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분들 제 업무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방송 스타일이 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을 그냥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그냥 훑어내는 겁니다. 그 양반이 최근에 무슨 생각하는 건지 이건 가장 붙박이 글입니다. 비트코인은 6월 13일 글입니다. 수학적으로 건전합니다. 비트코인의 구조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블록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와 개인과 기관의 채택, 어답션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몇 법칙이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몇 법칙이 여러분 사후적으로 확정 편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이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주로 모델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냥 현실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는 현실 데이터에서 구조를 찾아낸 겁니다. 이제 샘플 외 테스트를 추가하면 이게 독일에서는 아웃 오브 샘플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실제 데이터를 써서 모델을 찾아내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포캐스팅 전망을 하는 겁니다. 미래 성장을 예측하는 힘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규명하는 것은 과학 중에 과학의 기본을 따르는 겁니다. 실제 로 데이터 원자료를 가지고 이런 모델을 찾아내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전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멋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때 영어도 보시고 영어도 한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홀그 볼프는 비트코인을 물리학 법칙과 몇 법칙으로 설명드는 예측 가능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2009년부터 2018년 이전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찾아낸 모델이 2019년 이후에 실제 가격 움직임을 잘 예측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 신뢰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이 점선까지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붉은색 선을.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2018년까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포캐스팅 전망을 한 겁니다. 전망을. 저는 젊은 날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이 과학에 대한 이 분석론에 대한 부분들이 20대 여러분들 배운 것들 20대 체화된 것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선거에서도 그대로 여러분들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구조입니다. 구조.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실제 데이터를 썼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뮬레이션을 했겠죠. 데이터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서 포켓을 했겠죠. 몬테카를로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이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분 이야기에 의미를 두는 것은 IT 기업을 한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내친 김에 홀거 볼프 이야기를 더 여러분들 샅샅이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최대 주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돈을 막 찍는 겁니다. 그거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옆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세계 각국이 이런 돈을 찍어내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상수인 겁니다. 상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홀거 볼프 씨가 지금 몽고로 갔네요. 몽고. 이렇게 여러분들 몽고를 가가지고 몽고에 여러분들 사찰도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 몽고 가 있습니다. 6월 21일 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흥미로운 세상이 됐는지 우리가 팔로우하는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까지 여러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몽골을 가가지고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차원을 좀 높이셔 가지고 이런 지도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요만합니다. 한국이. 한국이 이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죠? 지도를 항상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큰 지도 하나 여러분들 이런 벽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은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한반도에 살지만 이러면 의식은 전 세계로 볼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 방송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 방송은 의식은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겁니다. 투자의 범위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독일에 성공한 IT 기업가가 지금 몽골을 방문해 있는데 몽골을 방문해가 여러분들 작은 논문 하나 올린 겁니다. 원나라가 왜 망했냐. 원나라가 돈을 많이 찍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원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그 논문이 올라 있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을 파괴한 초인플레이션 원나라 1260년부터 1368년 100년 동안 원나라 말기가 어마어마하게 화폐의 타락이 심했던 그런 시기인 겁니다. 화폐 타락하면 다 망합니다. 홀거 볼프는 몽골 제국이 세계 최대 대규모 집회 시험을 했지만 과도한 화폐 발행과 은본위제 포기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제국 몰락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처음에는 은본위제 은화를 썼는데 나중에 그 은화가 이런 지탱이 안 되니까 그냥 오늘날처럼 법정 화폐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궁정의 여러분들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막 찍어낸 겁니다. 화폐 타락이 이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의 50년 100년도 화폐 타락입니다. 화폐 타락. 쿠빌라이 칸 시대 초기에는 집회가 성공적이었지만 전쟁과 반란과 과도한 지출로 순수 맹목화폐로 전환하면서 신뢰 붕괴와 물물교환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은본위제를 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지폐 제도로 바꾼 겁니다. 650년 전 화폐 정책 실패의 사례로 오늘날 대규모 지출과 화폐 창출의 위험을 경고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화폐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력한 제국도 나쁜 화폐 정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향후 여러분도 50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한국인들이 가장 재무관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자산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이야기도 가져오고 이런 레바논 이야기도 가져오고 이란 이야기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폐의 타락입니다. 화폐의 타락. 화폐의 타락이 핵심인 겁니다. 몽골은 세계 최대 육상 제국이자 최초로 대규모의 법정 화폐를 발행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은으로 뒷받침했지만 후기에는 전쟁 지출과 궁정 지출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 은본위제를 포기하고 무제한 발행한 겁니다. 지금 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1340년 1360년에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페르시아 일칸국에서는 동일 시험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원나라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적용되는 교훈도 화폐는 규율이 없으면 반드시 파괴된다. 규율이 있으려면 정치 권력이 제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어받지 않는 정치 권력은 전부가 다 뭐죠? 예,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세기 들어 끝없는 전쟁과 반란, 궁정지출로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지폐를 찍었습니다. 지폐는 초기에는 은본위제를 도입했지만 나중에는 금속 화폐를 제한하고 지폐만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종이 조각이 금처럼 에브리웨어에서 통용됐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스템은 잘 작동됐고 실크로드 무역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 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들은 은본위제를 포기하고 순수 맹목화폐로 전환했고 사람들은 쌀이나 천을 사기 위해 손수레 가득한 지폐를 들고 다녀야 됐습니다. 지폐는 무가치했고 신뢰는 붕괴됐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보다 수백 년 앞서 가장 잘 기록된 초인플레이션 사례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에서도 1293년에 동일한 실험이 단 몇 주 만에 실패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신뢰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야기 왜 합니까?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가장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와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홀그 볼프 씨가 지금 6월 21일입니다. 지금 방문해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 몽골에 있는데 몽골 제국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놀랍기도 하고 놀랍지 않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폐 발행과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유명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몽골의 샹크키드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공산주의가 1937년에 거의 파괴했는데 그전에는 400년 이상 지역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주요 사원에는 몽골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7개의 칼라 차크라 만달라가 있었고 칼라 차크라 시스템의 모든 722개 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1비트코인이면 이곳을 완전히 복원하고 영원히 보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스님을 소개를 했네요. 예. 모든 게 여러분 교훈입니다. 교훈. 예. 여기 천재적 발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여기에 독일의 성공한 IT 기업가 홀그 볼프 씨를 만나가 홀그 볼프 씨를 최근에 여러분들 다룬 내용을 전부 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부 다 여러분들 싹싹 긁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고점 대비 50% 이상 조정한 이후에 현재 6만 3천에 6만 4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제공한 차트의 가장 오른쪽 녹색 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 표지를 보시면은 최근 상승한 RSI 과매도 저점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3배 상승하면 대략 19만에 19만 5천 달러 영역이 사이클의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 사상 최고가는 2025년 고점 대비 약 50에서 55%.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투자해 왔기 때문에 홀그 볼프 씨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여기 이분 가설입니다. 가설입니다. 이분이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듀던 BTC라는 분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자기가 보는 비트코인의 전망을 소개한 겁니다. RSI가 과매도 저점을 찍은 이후에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015년 저점을 찍은 이후에 사이클의 고점에 100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2018년 저점 이후에 20배 성장했습니다. 2022년 저점 이후에 6배 성장했습니다. 2020년 저점 이후에 사이클 고점은 얼마나 되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홀그 볼프 씨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한 300% 3배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이렇게 저점 찍고 이런 100배 올라가고 저점 찍고 이런 몇십 배 올라가고 저점 찍고 몇십 배 올라가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한 3배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RSI라고 보는 Relative Strength Index.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홀그 볼프 씨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니까 AI는 우리를 좋아할 겁니다. AI는 비트코인을 좋아할 겁니다. AI는 편견이 없습니다. AI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기계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AI 에이전트와 이런 인간 근로자 수보다 10배 20배 늘어나게 되면 그 기계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보존에 뛰어난 화폐를 선택해서 거래를 할 거라는 겁니다. 법정 화폐는 거래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브라이언 로멜레란 분이 구글 딥마인드의 최근 인공초지능 논문을 분석한 제글에서 저는 인류가 인공지능으로부터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수천 편의 분석글과 수백만 건의 발표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긍정론을 가지라는 겁니다. 딱 그거를 읽고 이런 홀그 볼프 씨가 기계 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I는 절대 이름들 나쁜 걸 선택 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능만으로는 취약할 것이고 지능의 지혜와 사랑이 더해지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등장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볼프 씨는 기계 간 거래에 뭐를 기계가 선택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 제가 소개됐던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 미래는 다른 항성계로 여행하기 위해 반물질을 만드는데 1조 곱하기 1조 달러가 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홀그 볼프 씨가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존재합니다. 반물질 생산을 위해서 1세틸리언 달러를 찍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치는 조금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코멘트를 하는 거죠. 이 정신 나간 사람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인 프리츠컬러가 여러분들 나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프리츠컬러가 개인 지갑 간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한 0.2%의 암호화폐 거래세를 법으로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디지털 자산세입니다. 홀그 볼프 씨와 일리노이로 이사갈 생각은 당분간 없습니다. 미국은 복받은 나라인 겁니다. 왜냐?
50개 나라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일리노이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되면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홀그 볼프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의 조정 시스템의 진화이고 네트워크 과학과 복잡계에 대한 전례 없는 시험입니다. 자이트 가이스트 익스플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시대정신 익스플로라는 분이 모든 진화하는 자연 시스템은 플렉탈 역할을 따르고 가장 일반적인 적합성은 그와 같은 여름 자연 시스템의 특징은 주로 전부가 다 역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아이디어 네트워크의 경로, 대사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의 네트워크 효과로 성장하는 모든 종류의 생태계가 다 맥법칙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4개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던 비트코인 금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시간에 마이너스 5.58승만큼 여러분 기울기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시간에 가면서 연평균 30에 40% 정도 여러분들 비트코인 관점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금, 원유, S&P 500 그다음에 집에 여러분 스퀘어피트당 가격 강남 아파트도 여러분 한 37%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특허 건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맥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적용되는 경우죠. 여기는 동물의 대사와 관련한 것도 네트워크 효과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회사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이 늘어날 때 여러분들 자산과 회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전부 다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디어 네트워크, 대사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만 하면 여러분들 알기가 힘든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에 자이트 가이스트 익스플로 그러니까 이 독일계 인물들이죠. 자이트 가이스트가 시대정신일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연 시스템은 플렉탈 자기 반복 구조를 가지고 성장하고 그중 가장 흔한 패턴이 맥법칙입니다. 소수가 매우 크고 대부분은 작다는 법칙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여를 소유하거나 소수의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원리는 아이디어 네트워크, 대사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모두 다 적용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런 자연 법칙을 가장 잘 따르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소수의 큰 영향력이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편안하게 배우지만 대단한 그런 지식 기반 위에 나오는 그런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하게 독일의 IT 기업을 성공시킨 이 홀그 볼프 씨를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독일의 니콜 로악이라는 분이 아마 독일에서 그런 비트코인 관련된 팟캐스트라는 걸 많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네요. 2046년에 비트코인 한 개당 1000만 불 정도를 돌파할 것 같다. 약 20년 후에는 1000만 불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예측이 아니고 볼프시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는 맥법칙,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과적합, 4년 주기, 비트코인 가격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심오한 패턴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떠나가 여러분들 이런 독일계 인물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더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홀그 볼프 씨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좀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홀거 볼프 씨가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은행가 피우스란 분은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은행가 피우스란 은퇴하신 수학 박사입니다. 월가 경험을 갖고 있는 수학 박사입니다. 홀거 볼프 씨의 훌륭한 분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2018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맥법칙이 이후에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네요. 수학 박사로서 젊은 날에 월가에 활동했던 독일어에 능숙한 독일계 미국인인 은행가 피우스 씨가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럼 홀거 볼프 씨가 뭘 했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성장을 가격 성장을 관통하는 그런 구조를 찾아낸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2026년까지 이런 포캐스팅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런 맥법칙이 맞춘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점선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홀트 볼것이 찾아낸 2018년까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낸 여러분 이게 실제 맥법칙 궤적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전망한 겁니다. 이렇게 전망이 상당히 여러분들 뭐죠? 전망력이 뛰어났다. 물론 위에 올해 여러분들 하방 상방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길게 보면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파워 법칙에 대한 표본의 검증을 통해 예측력에 대한 신뢰도가 극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망을 한 것이 2019년부터입니다. 저는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축한 이후에 이전에 전혀 접하지 못했던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을 검증했습니다.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파워 법칙은 여전히 장기적인 추세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홀거 볼프 씨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과학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모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아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2018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추정한 겁니다. 추정해서 여러분 찾아낸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은 몇 법칙을 따른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주로 시간에 5.8 제곱승만큼 성장하는 거죠. 가격이. 그럼 5.8은 어떻게 유도가 됐냐.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사용자 수는 시간의 3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을 하면 얼추 6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네트워크 자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2018년부터는 포캐스팅 전망해가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이게는 실제치입니다. 이게 붉은색은 추세선 공정가격을 나타낸 비트코인의 성장 궤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겁니다. 추세선으로부터 싸다는 이야기죠. 그치? 이 훌륭한 분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분은 은퇴하신 수학 박사의 월스트리트에 근무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나간 김에 오래간만에 은행가 피우스 씨의 여러분들 그거를 또 다 찾아본 겁니다. 피우스 씨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글입니다. 고정글. 몇 년 전 지오바니 박사가 비트코인의 아름다운 맥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디스커버리 발견한 겁니다.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HC 버그 1이
2019년 9월 게시물을 통해 이 모델을 대중화시켰습니다. 하롤드가 5년 이상 전에 만든 원래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맥법 측은 오늘 비트코인 가격으로 10만 2천 불로 예측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10,000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6만 불인데 100만 불 전망하고 1000만 불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만 불일 때 10만 불 예상했으니까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믿거나 말거나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규명해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 은행가 피우스님의 글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죠. 예. 녹색선은 선행회기 결과입니다. 선행회기는 주어진 날짜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다음에 맥법칙을 제공합니다. 예, B가 얼마냐 5.84 거의 5.8. 이 포스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맥법칙을 따르고 장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성장을 예측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찾아낸 모델이 2025년 현재 가격을 상당히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뭐 MSTR이 위험할 거다,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주제도 여러 번 다루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아담 리빙스톤이 또 여러분들 MSTR의 보통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나머지 일부는 배당을 주기 위한 배당 비축금으로 활용한 기사가 나오네요. MSTR의 전략은 비트코인에 배당금을 주기 위한 USD 보유고를 3억 불 증가시켜 14억 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보통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확보한 그 자금 가운데 3,500만 달러를 들여 가지고 520개를 더 샀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저브에는 84만 7,363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대차대조표에 그다음에 발행한 STRC 등 연구 우선주에 배당을 주기 위한 돈은 기존의 11억 불에 14억 불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아담 리빙스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을 마이클 세일러가 발표해 놓으니까 아담 리빙스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통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52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배당용 현금 보유액을 3억 증가시켜서 기존 11억에서 14억으로 늘렸습니다. 이 자본시장 활동은 MSTR 주주들에게 완전한 대차대조표 가치 증가를 가져왔고 제가 예측한 대로 정확히 실현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MSTR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는 84만 6,842개를 갖고 있었는데 보통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520개를 더 산 거죠. 그래서 84만 7,363개로 비트코인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주를 발행해 가지고 확보한 돈 가운데 대부분을 뭘 썼는가 하니까 배당을 지불하기 위한 캐시 리저브에 기존에 11억 불을 갖고 있었는데 더 보강해 가지고 14억 불로 만든 거죠. 14억 불로. 여러분 이 비즈니스 모델이 법정 화폐를 끌어다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그런 모델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보통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모은 돈 가운데 일부 10.4%만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거의 90%의 돈은 전부 다 배당용 상품을 배당을 지불하기 위한 그런 자금을 다 비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모델을 쓰는 겁니다. 이런 모델을 쓰는 것이고 이제 보통주가 계속해서 희석되는 거죠. 보통주가 희석되기 때문에 MSTR의 앞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규모에 비해서 뭐 비교가 되지 않지만 MSTR과 같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스트라이버, 티크는 ASST입니다. 스트라이버가 비트코인을 759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 보유 액수가 1569개에서 184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뭐 이번에 발행한 주식이 여러분들 뭐죠? 주식이 이번에 6월 18일 날 발행한 거는 비트코인 이 회사의 보통 주식을 8,156만 불 발행하고 그다음에 13% 배당을 주는 세타 주식을 783만 불 정도 발행했네요. 그렇게 핵심은 뭔고 하니까 보통주하고 영구 우선주를 발행해야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모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저는 여러분 주로 MSTR도 좀 갖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 여력이 되면은 AST를 여러분들 다각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비트코인 사업 모델에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회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자이트가이스트 익스플로님 아주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을. 그게 사업 모델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분이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MSTR과 STRC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90%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딴 걸 사냐. 이것이 문자 그대로 현대은행 시스템이 탄생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국제 신용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신용을 발행해서 돈을 사는 전략은 제가 아는 한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분이 비난하는 겁니다. 회사가 영업해서 돈을 벌지 않고 STRC와 같은 우선주 상품을 만들어서 계속 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그게 잘 되겠냐 이렇게 비난하니까 자이스트 익스플로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구하는 것이 그냥 금융인데 돈을 구해 가지고 그걸 그냥 닦아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희소한 경화자산인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런 비트코인 레버리지인 MSTR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자금 여력이 앞으로 있으면 ASST 스트라이브 사이 주식을 좀 더 사서 모아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결사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MSTR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110불대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기분 엄청나게 나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포스트의 핵심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tegy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전략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반박입니다. 이 주장자는 은행과 현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원래 이렇게 시작됐다.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성공적으로 사용된 전략이다. 신용을 발행해서 돈을 사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적도 없다. 뭐 실패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봐야겠는데 그건 내가 검증을 안 한 것이고 원래 이런 주식을 발행을 왜 합니까? 엔비디아가 주식을 왜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해서 이름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MSDR는 뭘 하는 겁니까? 주식을 발행해 돈을 가져가지고 이름들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나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름들을 우왕좌왕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근본, 기본, 핵심, 코어, 비즈니스 모델 코어를 들어가는 거죠. 물론 MSDR이 실패할 수도 있겠죠. 뭐 100% 성공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손 터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신용을 발행해서 돈을 구해가 어떤 사람 건강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 은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신용을 사가 돈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지금 신용을 가지고 이러면 집 사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재물원의 기본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물론 비트코인이란 폭락을 해가지고 10년 20년 가면 망하겠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물어보기도 그거 하니까 한번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이트가이스트 익스플로의 주장은 마이크로 스트레티를 레버리지 전략을 방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현대 은행 시스템과 국제 신용 시스템 자체가 신용을 발행해 자산을 사는 방식이 시작됐다고 지정하고 이 전략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타당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년 20년 내려가면 그때는 뭐 망하는 거죠. 비트코인 장기 상승을 믿는다면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이 강력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큰 소실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도 모든 이 전제가 이런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전략이 미친 짓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개인도 미친 거죠. 금을 사서 모으는 것이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나 본질 비슷한 가치 저장 및 자산 증식 전략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금이나 전통 주식과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강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면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입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손실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노출 많이 시키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자금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나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런데 내가 볼 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앞이 밝은 것 같다. 그럼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트코인에 이런 투자해서 이런 비트코인 노출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를 하라는 이런 건 아니고 하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결국 혁신은 자신의 신념과 위험 감수 능력인데 금이나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믿고 모으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레버리지는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고급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여러분 투자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가설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빚을 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나는 비트코인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를 가지고 노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난 투자 기간이 한 10년 이상은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그쪽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뭐 파산한다고 막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200불대 샀던 사람들이 110불대까지 떨어지니까 그냥 기분이 엄청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담담하면은 더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담담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더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예. 이제 해빅이란 분이 기분이 나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왜 마이클 세일러는 3천만 달러의 보통주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삽니까?
비트코인은 자산이란 것은 좋아하지만 왜 주주 지분을 희석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담 리빙스톤이 아니 비트코인 노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지 마이클 세일러가 그거가 이런 빵 사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식 발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 하빅이라는 분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난 좋다. 나는 마이클 세일러를 믿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가 돈 많이 빌려 가지고 많이 사든 돈을 빌리지 않아서 사지 않든 그거는 지가 알아서 결정할 것 내보다 지가 더 똑똑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분은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보통 주식 한 주당 희석을 시키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주당 여러분 비트코인 보유량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설득을 할 수가 없죠. 여기 보시죠.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 이렇게 시간이 안 좋은데 가격이 지금 바닥인데 MSTR을 또 발행해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고 10% 정도는 90% 정도는 배당금 보유액을 늘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JC 마이어스. MSTR이 이런 발행한 STRC 가격이 여러분들 한 82불까지 떨어질 때 공매도 때문이다. 공매도가 아니고 레버리지 이렇게 이런 투자한 고액 자산가들이 청산되면서 발생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JC 마이어스가 여러분들 글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STR 전략은 약 6개월치 USD를 배당 현금 보유고로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STRC 주가가 82불까지 하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MSTR 전략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차분하게 3억 3,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시장에 조달했고 그 대부분을 배당 현금 보유고를 6개월에서 10개월치로 늘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10개월 동안 여러분들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축고를 늘려놓은 겁니다. 지금 STRC가 이제 91불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MSTR 전략은 MSTR 주식이나 우선주를 팔거나 전통 부채를 조달한 방식으로 놀라운 자금 조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 선호에 대응할 수 있고 운영 자본을 사업과 장기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대차 대조표에 반대 베팅한 것은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반대 베팅하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대차 대조표에 반대 베팅하는 것은 바보짓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을 아주 냉정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여러분 시장에 여러분들 소란스럽기 때문에 오늘 STRC가 82불 6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한 겁니다. 너무 자산이 좋으니까 빚을 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가지고 가격이 흔들리면서 연쇄적으로 청산됐기 때문에 가격이 급히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 이 JC 마이어스가 3월 10일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시장 규모가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총 글로벌 에셋 시장에. 그중에서 금이 22조 시장, 예술품이 27조 시장, 주식시장이 135조 시장, 부동산 시장이 370조 시장, 그다음에 여러분 채권 시장이 318조 시장,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폐 시장이 129조 시장.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STRC나 STRF,
SDRT, MSTR의 보통주를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만드는 정제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트코인 이름 지금 시장 규모가 3월 달에 2조인데 지금은 1조 한 3천억 불 정도 되니까 이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이 시장을 키우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그래프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정화폐에 숏을 치는 겁니다.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죠. MSTR을 사는 것은 비트코인의 롱 법정화폐 숏 베팅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3월 11일 날 이름 제시 마이스가 올린 겁니다. 제가 자주 했죠. SDRC라는 것은 금융혁신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은 금융계에서 가장 큰 뉴스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3월 11일 글인데 지금까지도 고정 댓글입니다. 고정 댓글. 그날이 여러분들 하루에 SDRC 거래량이 4억 900만 달러까지 역대 최고치로 팔릴 때에 여러분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똑같은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전 세계 자산 총액이 1000조 달러 비트코인은 지금 여러분 2조가 안 되는 겁니다. MSTR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면서 주식시장에 MSTR, SDRC, SDRF, SDRD 등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이런 89불 수준이거든요. 많이 내린 겁니다. 82불까지 내리고.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은 80불 대 사면 참 잘 산 가격인 거죠. 이거는 배당용 상품입니다. 배당용 상품. 배당 소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는 스트라이브 사이 여러분들 세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SDRC 같은 그런 비트코인 기반의 상품은 법정화폐 달러화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거고 달러는 더 많이 발행돼서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의 바탕을 두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 상품들은 달러를 대량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화폐를 흡수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메커니즘을 작동합니다. 투자자들은 MSTR나 SDRC, 세타, SAT를 사는 것으로 달러 약세와 비트코인 강세에 간접 베팅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MSTR과 SDRC나 SAT에는 달러를 빨아들여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강력한 레버리지 도구입니다. 금융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큰 사건인지. 그렇지만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자기 힘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더해가 확신이 쓰는 사람들은 법정화폐에 숏을 치고 비트코인에 롱을 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이런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무난한 투자는 그냥 실물 자산에 전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반도체 섹터 ETF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가격들이 많이 꺼지고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런 탄탄히 보시면은 400불 가던 주식이 이런 110불까지 떨어져서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이런 새 주제 가지고 방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에 오랜만에 그런 IT 기업가 이야기를 만나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풀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